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료 받았죠? 자료 받았죠? 자, 오늘 채권법 정리하고 이제 10점 올라가는 겁니다. 점수가.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이제. 우리 이제 판서 노트. 오늘 이상하게 많이 떨어뜨리고 이제 기억을 안 해야지. 자, 우리 판서 노트 70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판서 노트 70페이지. 뭐 주택관리사 책 거기는 보면은 이제 90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70페이지. 자, 계약법 나왔죠. 자, 우리 계약법에서 이제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그래서 오늘 이거 정리를 잘 하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한 10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최소. 그러니까 10문제 나오니까 뭡니까? 25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25점. 그래서 예상 한 개 틀린다 생각하고, 아시겠죠? 예상 틀린다 생각하고. 그래서 22점, 20점 이상 획득하는 걸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계약법 총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자, 이거 기억해야 되죠. 매매. 또 합니다. 교환. 임대차.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낙성,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되죠. 자,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현상하고 때문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무계약. 자, 편무계약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그랬습니까? 사증연 이래.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사용대차 그 다음에 증여 현상광고 반드시 우리 외워야 되고. 요물계약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작년에도 뭡니까?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시험 정답이야. 얼마나 쉬워. 맞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요물계약은 뭐가 있다? 무슨 계보?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근계약, 보증금계약. 됐어요? 자, 그럼 편무계약에서 무상의 소비대차. 기억납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문제 풀고 갑시다. 자, 1페이지에 계약 성립부터 볼게요. 그게 1번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봅시다. 1번 교환계약은 낙성, 상무 맞죠? 네. 2번 그럼 1번 정답이네 바로. 네. 자, 지금 1페이지에 쟁점 2번 계약의 성립에서 1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안 하고 옆에 요거 맞죠? 하고 있죠? 옆에 약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약간 보고 있었죠? 예, 약간 보고 있었죠. 자, 옆에 약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쟁점 2번에 계약 성립 보고 있습니다. 1번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인데 답이 1번이죠. 이런 나오면 그냥 바로 찍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자, 매매 교환 임차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거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총 6번 나왔습니다. 이게 계약 유형이. 아시겠죠? 자,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어떻습니까? 내년 준비하셔야 돼요. 안 외우면 아시겠죠? 내년 준비해야 돼.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든 외워야 되는데 뭐 어떻게 외우고 지금 외우자고. 자, 그래서 잔인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입니다. 2번 매매계약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요물이 아니죠. 낙성계약이죠. 낙성계약. 자,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요물 X 낙성계약입니다. 증여는 무상인데 무상은 맞아요? 분료식이죠. 분료식. 요식이 아니고 분료식. 사용대차는 사증연 들어봤죠? 편무지. 편무. 임대차는 쌍무죠. 편무가 아니고 쌍무.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계약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또 틀린 것은 딱 봅니다. 예약은 채권 계약이고 전형계약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 교환 계약은 답이다. 3번 틀렸죠? 요물계약은 못 뺄 게 없어. 현대계보 끝. 답이야. 교환계약. 매매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자, 이것만 외우면 못 맞추는 거잖아요. 매매계약 쌍무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 3번.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요물계약이. 요물계약은 뺏어 뭐라고? 현대, 계보.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 문제.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또 나왔다. 요물이 아니고 낙성계약이죠. 요물은 현대, 계보. 그럼 1번 틀렸죠? 자,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정형계약이 아닙니다. 정형계약 아닙니다. 자, 민법 전에 없는 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자,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이고, 증여계약은 편무고, 자, 여기 이제 편무. 한 사람만 의무주입니까? 사증현 했으니까. 사증현 들어봤죠? 사용대차, 증여, 현상가구는 편무인데 무상이죠. 유상이 아니고 무상. 공짜 주는 거잖아. 네, 그래서 틀렸고. 5번 임대차 계약은요, 상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정답이 5번. 그래서 우리 매매 교환 미션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주택까지 시험도 잘 나옵니다. 이거. 자, 또 갑니다. 또 4번. 출제하는 교수님이 다 똑같아요. 알죠? 민법 교수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야. 자, 4번 문제. 매매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이 나왔어요. 답이 1번이죠? 네. 이 껌이다, 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아시겠죠? 이마에 보고 했는데, 이마에 정리하고 갔는데, 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매매 계약은 또 요물 나왔다, 요물. 예, 자, 현대 계보지. 그게 정답이잖아. 1번. 근데 그 전에 기출됐어, 안 됐어, 위에? 됐어요. 28일 때 1번 나왔잖아요. 맞죠? 28 위에 3번 문제 1번 집은 나왔네요. 매매 계약은 요물이 아니라는 거 했잖아. 나왔잖아요. 이거 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 계약은 유상, 상무 계약이고, 자,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또 지죠. 무과실 책임이고, 4번 타인 권리 매매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매매 계약한 비용과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자,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 자, 밑에다 정리해야 될 게, 등기 비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니까 매수인이 부담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내용 정리를 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됐고. 자, 약관 보고 가겠습니다. 약관. 판소 노트의 71페이지. 약관 규제에 가면, 약관 규제가 보면은 시험에 잘 나온다, 한다. 잘 안 됩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시험에 나왔던 게 19회 때하고 15회 추가 시험에 나온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참고로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약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볼게요. 자, 1번 어떻습니까? 고객의 부당히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번이 19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판소도 잠깐 보세요. 약관의 구성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계약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법규범이나 규범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이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약관 조항은 무효다. 무효다. 4번.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됐다는 점은 그 약관 내용의 계약으로 주장하는 자. 자,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뭡니까? 자, 보험 계약할 때 녹취하잖아요. 전화로 뭐 보험 가입합니다. 녹취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증거를 내가 설명했다는 거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뭐 보험 가입한 적 없어요? 있죠. 자, 설명 다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다 녹취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을 누가 한다고요? 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죠.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누군데? 사업자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이게 판례인데,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 운영 회칙은 뭡니까? 약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의상 우리 한번 보자. 약관은 아시겠죠? 19회 때 나온 다음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가 여러분 입장이면 버릴 뿐입니다. 맞죠? 공부하는 입장이면 공법만 봐도 할 게 많은데 민법도 많은데 버려야 돼. 아시겠죠?
예, 잘 안 나오는 건 그냥 버립시다. 알겠죠? 근데 이제 15회 추가 시험 나와도 또 보고 갑시다. 분양약관.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1번 기억입니다.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 X입니다. 2번 분양자와 수분양 사이에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해석의 원칙 나옵니까? 나오죠? 정리하고 갑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통일적 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자, 작성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작성자 불이익, 고객은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 면책조항.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보험 다 혜택된다 해놓고는 맨 끝에 가서 먼저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여러분이 YTN하고 뭐 23번, 24번이 보면은 항상 뭡니까? 맨 마지막에 뭐 이순재 나와가지고 다 보장됩니다. 할배도 됩니다. 뭐 70세 됩니다. 다 해놓고는 맨 끝에 먼저 이렇게 하죠. 아, 그게 뭐라고? 면책조항이라.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23분 딱 해가지고 55분에서 어떻게입니까? 정각 사이에 그 하면 보험이 나오거든요. 그거 합니다. 뭐 다 보험된다, 보험 혜택 다 됩니다.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맨 끝에 먼저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면책조항이에요. 면책조항. 면책조항은 어떻게 한다고? 축소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남편분이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단체 계약 합니까 안 합니까? 단체 보험 가입을 하거든. 그럼 보험 혜택을 좀 더 줍니까 안 줍니까? 더 줘요. 왜? 한꺼번에 몇만 명씩 계약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현대자동차 같으면 뭡니까? 안정적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보험을 혜택을 더 준다고, 1억 더 준다고요. 이게 뭐예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오케이? 됐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추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의 니은번 지문은 뭐예요? 니은번 지문은 개별 약정이죠.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고쳐야 됩니다. 니은번 X. 디귿번 약관의 분양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자,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의 승인 요건으로 고의가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은, 자, 일단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책임지게 돼 있는데 고의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하면은 고객에게 불리하죠. 고객 불리하죠. 그 내용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디귿하고 리얼입니다. 됐어요? 자, 정리됐습니다. 자, 약관은 그걸로 치아부자. 아시겠죠? 치아부자. 그 예의상 봐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넘기셔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물권법도 저당권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책을, 그러니까 물권법 안 두고 왔거든. 맞죠? 그래서 내가 프린트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없다고 막 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알겠죠? 물권법 가지러 간대요, 집에.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알겠죠? 네. 포인트 프린트 해준다고, 프린트. 알겠죠? 뒤에 거, 저당권 파트는 프린트가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네. 자, 저당권은 오늘 중요한 파트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복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는 시간은 6시입니다. 6시. 자, 5번 문제부터가 이제 뭐냐면 우리 판서 노트에, 자, 우리 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청약과 승낙입니다.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자, 우리 판서 노트의 72페이지,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92페이지일 거예요. 네, 92페이지. 자, 청약과 승낙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자, 갑시다. 자, 맞추러 갑시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청약의 의사표시,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으면 계약 승인하죠. 자,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첫 번째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 일방적이고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다. 판소도 있죠? 자,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관례에서 불특정 이런 거 적어놨죠? 불특정 해놓으시고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 후 사정 변경 사망하거나 재앙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도달 전에는 있다. 그래. 도달 전에 밑에 적어놔야 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구속력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다. 승낙 적격이란 거는요. 6월 1일까지 답을 하려면 6월 1일까지 도달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이게 승낙 적격입니다.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청약에 대한 내용이고, 청약의 유인은 뭡니까? 꼬시는 거죠. 꼬시는 게 유인이라고, 유인. 자, 청약 유인은 구인 광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문지에, 어디 신문지에 딱 삽입되거나 오죠? 분양한다고, 맞죠? 수익 좋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다.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가서 쓰면은 청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청약의 유인. 네, 유인입니다. 유인은 뭐라고? 분양 광고, 구인 광고, 단순한 상품의 진열, 열차 시간표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이다. 그런데 자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판기는 가격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청약입니다.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승낙은요, 하든지 말든지 자유고요, 반드시 특정돼야 되고, 연착한 승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변경된 청약은 1억에 팔겠다 했는데, 야, 너무 비싸다. 9,500만 하자 이러면은 앞에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으로 본다.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승납식, 응립식인데,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 격지자 간에는 격승발 반드시 해야 돼. 격승발 반드시 해야 돼.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격승발 못 내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자, 5번.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되어 있습니까? 자, 1번 맞습니까?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야, 이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맞다 틀렸다. 맞다. 2번은요. 일정 기간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의 청약을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이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이 발송한 때 격승발인데 청약이잖아.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발송약이고 도달한 때. 격승발 이렇게 돼요. 한 개로 틀리면 X라. 격청이잖아. X야. 격청은 도달주의입니다. 격승발 해야 돼. 무슨 말이죠? 그럼 3번이 맞게 하려면 청약을 뭐라 줘야 돼? 승낙으로 해야 돼. 승낙. 오케이? 그거 틀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답이 3번이죠? 자,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한 경우 청약 1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할 수도 있다.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승인 요건이 아니다. 임대차 승인 요건은 차임입니다. 차임. 보증금은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격승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또 나옵니다. 격승발은. 자, 6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청약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청약은 불특정. 됐어요? 청약 불특정. 자, 그 다음에 그럼 1번 틀렸죠? 2번은요? 오, 맞잖아. 이제 승낙은 반드시 특정돼야 되죠.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승낙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문장이야. 2번 정답.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이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 보내고 난 다음에 도달 전에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죠? 자, 효력이 발생한다 됩니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제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승인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만 썼다. 대금을 낮췄다 줄거 놓고 조건을 변경하면 새로운 청약이 돼서 계약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자, 무슨 말입니까? 청약 가지고는 안 돼. 다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금액을 다운시켰잖아. 그럼 앞에 청약은 많은 겁니까?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이거든. 청약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낙이 있어야 되죠. 틀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틀렸고 5번 얻었습니다.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청약은요 확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야.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근데 팔게 이랬단 말이야. 이거 청약이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봅니다.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건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우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 했다. 을이 곧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청약이야. X 부동산을 1억에 금액까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딱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청약이다. 그러면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갑을 사이 주택의 매매계약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뭐만 승인한 거, 지금 뭐만 있는 겁니까? 청약만 있는 거야. 청약만 있는 거야. 자, 그냥 팔겠다는 얘기는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고 구체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청약은. 자, 그래서 5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2번을 딱 구분해야 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잊어버리면 끝난다. 그것도 시험 또 나옵니다. 자, 밑에 갑시다. 또. 자, 계속 시험 내고 있죠. 7번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어떻습니까? 1번 맞나요? 자, 계약을 합의 해지, 계약으로 계약관계 끝내는 건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된다. 자, 2번은요. 자,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교차 청약이죠. 청약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할 때 계약은 성립을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죠? 3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라서 청약에 의해서 상대방의 조건을 붙여서 승낙할 때 조건을 붙여서 승낙하면은 앞에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이죠?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자, 4번 어떻습니까? 자, 4번 지문을 보니까 옆에 22회 때 기출했던 지문이 옆에 나오네. 꼬물꼬물 나오네. 맞아요? 옆에 어디 있었습니까? 5번에 2번 지문 아닙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서 맞았지 이거. 일정 기간 내 해답이 없으면 승낙하면서 본다는 표시를 했단 말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옆에 않는다고 해놨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때 승인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승인입니다.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일정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 승낙하면서 본다.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옆에 22회 기출됐던 지문이죠? 자, 정답이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도 있는데 자, 1번, 2번 딱 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청약 나오면 불특정, 승낙 나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1번, 2번 딱 맞죠? 3번이 왜 틀렸시오? 나눠야 돼.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송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아서 틀린 거야. 알겠죠? 맞게 하려면 청약을 지옥부면 된다. 네? 지옥부면 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답 3번.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맞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는 연착된 승낙은 자, 줄 것이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9번 갑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자, 청약은 구속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다. 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지금 계속하고 있다. 불특정. X죠? 3번 청약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자,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했다. 청약 효력은 있다지. 상실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3번 X. 자,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자, 격승발. 맞죠? 격자 동그라미 쳐놓고 승하고 발 나와야 되는데 도달 나왔잖아요. X.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격승발 방향 막 나옵니다. 격승발. 아시겠죠? 시험 잘 내왔네. 잘 내니까 지금 격승발하고 하죠. 자, 격승발. 자, 됐어. 그 다음에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그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했으니까 맞네. 맞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청약과 승낙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것. 자, 1번 맞습니까?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해서 계약은 승인한다. 맞죠? 주관적, 객관적, 당사 일치하고 목적물 일치해야 됩니다. 주관적, 객관적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아까 봤던 거잖아요. 위에 기출문제 맞습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취소는 제사강착밖에 없어. 무슨 강착밖에 없다고? 제사강착밖에 없어. 아시겠죠?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란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X.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맞죠? 자 청약 나오면 불특정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교통적 상대방의 자 여기서 청약이잖아. 격지자인데 청약이니까 도달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맞고 정답은 몇 번 들었습니까? 3번이죠.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11번 문제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돼 있는데 1번은 맞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자 포인트 거기입니다. 청약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자 2번 아파트 분양 광고 유인이죠? 네. 유인의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요? 자 일단 교차 청약은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의 도달이죠. 청약 나오면 무조건 끝에 도달이야. 교차 청약도 마찬가지고 발송이 아닙니다. X 3번 X.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아까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못한다는 뜻의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특별사정은 구속되지 않는다. 답 안 준다 하더라도 계약은 승인한다 이렇게 하면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봤던 겁니다. 계속 나왔던 거네. 정답 틀린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교차 청약이다. 청약 나면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래서 발송을 도달로 고쳐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민법상 계약 성립입니다. 틀린 것. 자,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 맞죠?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처리하지 못한다. 구성이 있으니까. 3번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승낙 통지를 발송. 격승발. 맞죠? 문제 풀 때 격승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맞죠? 4번 갑니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응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자 5번은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앞에? 그래 뭐 앞에 다 정리하고 가서 그냥 맞추는 거 아니에요. 5번 틀렸죠? 일정 기간에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하더라도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시라면 당연히 계약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5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만 정리하고 가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다 끝 적어놓고 우리는 요것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은. 아시겠죠? 끝났어. 네?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맞추러 갑시다. 자 쟁점 세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시험에 잘 낸다 안 된다? 3번밖에 안 나왔어요 10년 동안. 아시겠죠? 자 봅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우리 판서 노트에 5페이지 있다는 표입니다.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자 판서 노트 있죠? 자 펴시면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됐어요? 자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소실하고 없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조 내용이 된다고요. 자 밑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첫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묻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고 두 번째가 갑이 이미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상대방이 을에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이 됩니까? 전부 불능이어야 돼. 아시겠죠?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이야 된다? 전부 불능이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가 됐어요. 자, 일단 4페이지에 일단 넘겨보세요. 4페이지에 3번 문제부터 봅니다. 4페이지에 3번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뭐야 됩니까?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몇 번인가? 답이 나오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1번 보면 수량 부족은 담보 책임 문제죠. 일부 불능. 맞죠? 자,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 실제 면적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거 조금 부족하잖아. 원인 일부 불능이 아니고 원인 전부 불능해야 돼. 이게 탈락이야. 답이 2번이죠.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이고 전.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하고 없어야 된다잖아. 자, 그러면 토지가 전부 뭐 됐다고요? 수용이 됐다. 그러면 2번에는요, 전부를 했으니까 전부 불능이죠. 그 다음에 원시적이죠. 그 다음 요건에 맞추기 2번이라고. 됐어요? 3번은 왜 안 돼? 후. 맞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또 마찬가지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에 그림 판소했잖아. 후발적 불능. 자, 그 다음에 저당으로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후발적이지.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이 2번. 오케이?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오롯이요 딱 나오면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인 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요거는 우리 판소노트 74페이지에 자, 판소노트 74페이지 폈어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자, 주택관리사는 94페이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피면은 자, 우리가 옆에 보면은 계약의 중도 파기 나옵니까? 나오죠?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하고요.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자, 법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면 별도의 손배충할 수가 있는데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안 된다.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 1번 문제. 부당 파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습니까? 불법 행위가 구성한다 했으니까 맞죠. 2번.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이건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안 된다 해야 되지. 자, 그래서 판례 3번이 X입니다. 4번.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을 지급에 대해서 계약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5번입니다. 부당 파기를 하면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 손배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개 판례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견적서 작성 비용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3번 X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틀린 것. 1번 맞습니까?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죠? 2번은 어떻습니까?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실내행위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생길 이익액이 뭐예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맞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한다 해야 되지. 상대방 요건이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이렇게 됩니다. 3번 X죠? 4번. 부동산 매매계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원시적 불능인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옆에다가 무슨 책임 물어야 됩니까?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거 해야 돼. 자, 그래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건축공사의 대가로는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야 사용권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지붕이었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요한다 이래 돼야 돼요. 오케이? 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의 내용입니다. 자, 위험 부담은
자, 다시 또 앞으로 5페이지로 가서 자, 주택관리사는 21페이지입니다. 판소토가. 자, 목적의 불능과 가능해서 자, 처음부터 이미 소실하고 없는데 계약 체결했다.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에 물을 수 있다 했죠? 자,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서 박살냈을 때는 뭡니까?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으로서 계약 해지와 손배책에 물을 수 있는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어요. 옆에 X옆에다가 태풍 지진 해놨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습니다. 그럼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자 붙입니까? 이자 붙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부서지고 빠사지고 이런 전부 다 누구 책임입니까? 채무자 책임입니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 부담 중에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박살냈을 때, 수령지체 중에 박살났을 때 했었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채권자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그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하고 밑에다가 또 적어놔야 돼. 뭘 적어놓냐면은 수용이 된 경우, 위험부담 수용이 돼버렸다. 그럼 내가 줬던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수용 보상금 나오죠. 이 수용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자,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28, 29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위험 부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갈게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시됐다. 자, 체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박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 그러면 1번 문제 옆에다가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1번, 2번 지문이 나오는데 주택이 태풍 나왔잖아요. 태풍 나오면 뭐야? 위험부담. 그래서 1번, 2번은 위험부담의 내용이야. 자, 주택이 태풍을 멸시했다.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으면은 둘 다 계약하기로 했는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으면 내 잘못도 있어 없어? 없고 상대방 잘못도 없잖아. 그럼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급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어요? 급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이 태풍으로 멸시하는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우리 판소노트에 딱 돼 있잖아 그게. 맞죠?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누구 잘못이야? 채무자 갑의 잘못이죠. 자,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무슨 배상? 손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 맞죠? 4번은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자, 여기서 4번과 5번은 묶어놓으시고, 자, 4번과 5번은 앞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럼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을의 과실로 주택이 전수된 경우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수령지체죠. 갑이 이행기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수를 제공하면서 주택을 인수를 최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있던 중에 이까지가 뭐야? 수령지체야. 자, 지체 중에 태풍을 멸시했다.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 뭐 위험이 누구 넘어갔습니까? 채권자에 넘어갔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쉽게 맞추잖아. 그래서 27회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 바꿔놨습니다. 옆에 27 3번 문제 있죠?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 갑이 아니고 을이고 갑이 났어요. 더러운 놈들. 맞죠? 이렇게 바꿔놨어요. 알겠어요? 답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갑시다 이제 옆에. 갑과 을이 을 소유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한 후에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했다. 후발적 불능이죠 또. 옆에 같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죠. 맞아요? 그 갑하고 을을 바꿔놨다고. 일단 뭡니까? 헷갈리거든. 맞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각각 은이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했다. 위험 부담이죠. 은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도 없고 2번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제 맞게 해놨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과실로. 자, 갑이 누구냐면은 요 사람이 저거 채권자지. 채권자의 과실로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채권자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한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을의 과실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채무불이익이죠. 을의 과실로 소실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할 수 있다. 5번이 수령지체입니까?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각각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한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문제를 만들라니까 이제 갑을 똑같이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맞추니까 각각 을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근데 우리 틀려요, 안 틀려? 안 틀립니다. 맞췄죠? 네. 맞췄잖아. 쉽죠? 쉬워.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답도 5번 돼 있잖아. 왜 이래? 맞죠? 5번이죠, 5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차이점이 뭐야? 각각 을을 바꿔놨다, 이 말이야. 됐어요? 네. 자,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강제 수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은 계약을 했는데 수용돼 버렸죠? 네. 위험 부담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맞습니까? 네.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위험 부담이니까 소실 소멸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정권이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돈 다 줬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가 있다. 맞죠?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왜? 위험 부담이니까. 수용돼 버려. 내가 가져간 게 국가 가져가 버렸잖아. 수용돼 버렸으니까.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죠. 배액 상환한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아까 뭐랬어요? 위험 부담되면 계약금은 돌려준다 했지. 맞죠? 뭐 배액 상환한다는 말 있어 없어? 없습니다. 계약 파기가 아니다 말 이거는. 아시겠죠? 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는 배액 상환해야 되죠. 맞죠? 근데 파기가 아니고 수용돼 버렸잖아. 맞죠? 그럼 계약금 돌려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5번. 왜? 뭐 잘못했어요? 아, 예. 자, 못 찾았어 그래요. 자, 딴 거 보고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자, 너무 빨랐나 내가? 너무 빨라요? 아, 적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미 한번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아시겠죠? 다 풀어봤죠? 네. 미리 사가지고 뭐 했어요? 집에 모셔놨었습니까? 미리 사가지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위험 부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위험 부담이 되면은 자, 우리 판소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위험 부담이 되면은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배액 상환 안 합니다. 그 밑에 적어놔. 계약금은 반환하는데 배액 해놓고 X 24의 기출이죠. 배액 상환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그냥 돌려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잘못하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박살냈을 때는 채권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24에 우리 2번 문제를 가지고 또 어디 가냐? 4번 봅시다. 자, 요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다. 자, 여기서 줄 거야 되는 게 중도금까지 지급하면 이행 착수가 된 거잖아. 그 내용 체크해야 돼요.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뭐라 해야 됩니까? 위험 부담이다.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위험 부담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 전부 배상할 수 있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죠?
우리 아까 24회 기출문제 보고 갔으면 맞췄잖아 이거. 자 뭡니까? 수용보상금 달라고 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계약금하고 중도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급했으니까?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세 가시책임이 아니죠.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니까 X고. 그 다음에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자 자체가 보상금 청구권자 자체 맞죠? 자체가 을에게 기소된다. 아니죠. 청구를 해야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왜 틀린지 알겠죠? 자, 청구를 해 받아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리하고 또 이제 5번 문제를 봅시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위험부담이죠. 자, 틀린 것은 1번. 1번 맞습니까?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상반이 책임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위험부담 맞죠? 후발적 불능이고 당사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위험부담 생기고 2번 평무계약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쌍무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위험부담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맞죠? 자, 그럼 뭡니까?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돈을 줬어야 된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다 줬을 때는 나중에 이제 수용돼 버리면 수용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상적으로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해놨는데 그런 내용이고 4번 어떻습니까? 틀린 거 알겠죠? 위험부담 나오면 계약금을 반환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험의 포인트다고요. 항상.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위험부담 나오면은 계약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시험의 답이 맞죠? 그래 계약금이 중요시 보고 있다고 해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죠? 네, 됩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5번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